안녕하세요. 육아둥지 여러분, 아육톡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셨던 주제가 훈육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2돌 이전의 아기 훈육 어떻게 하는지와 저희가 특별히 3가지 상황에서 부모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런데 훈육하면 일단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해서 아이 양손 잡고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막 이렇게 단호한 목소리로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게 훈육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러한 형태의 훈육은 적어도 3돌 이후가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훈육이고요. 왜냐하면 3돌 정도가 되면 아이들이 인과관계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전후 상황도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친구가 장난감을 뺏었는데 그래서 친구를 많이 때렸다. 이런 행동일 때는 친구가 장난감 뺏어가서 되게 속상했구나 하고 감정을 먼저 읽어주고,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친구를 때리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행동을 제시하시고, 그 다음에 대안을 좀 제시해 줄 수 있는 거죠. 친구가 이랬을 때는 친구야 이거 내 거야, 아니면 좀 기다려 라고 얘기해봐 라고 대안을 좀 주는 거죠. 그런데 2돌 전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화도 좀 힘들고 아이들이 언어 발달도 충분히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훈육이 좀 힘들다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2돌 전까지는 훈육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하나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훈육의 범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넓은 범위에서 훈육을 생활의 규칙을 가르쳐 주는 것, 무엇이 되고 안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훈육은 2돌 이전부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훈육이라는 것은 처벌이나 체벌과는 또 다른 말이거든요. 아이들의 품성이나 도덕을 가르치고 기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일관적인 훈육을 통해서 무엇이 되고 무엇은 안 되고 이렇게 아이들이 구별을 하면서 자기조절 능력을 기를 수 있거든요. 부모 교육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거기서 항상 강조하는 게 일관성이잖아요. 그런데 훈육에서 말하는 일관성은 부모가 이거를 좀 아이에게 가르쳐 줘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안 돼 라고 한번 기준을 세워두었으면 이후에도 일관적으로 안 되는 행동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돌 전의 아이들한테도 훈육이 필요할까요? 사실 그 시기의 아이들은 훈육이라는 개념보다는 부모가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이런 일들을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요. 심리학자이자 정신분석학자인 에릭슨에 따르면 이 시기를 신뢰감 대 불신감의 시기라고 했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일단 세상은 낯선 곳이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나를 세심하고 따뜻하게 케어를 해준다. 그러면 아기 입장에서 세상은 살만한 곳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자기와 타인 그리고 세상에 대한 신뢰감을 갖게 된다고 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아이에게 적절한 케어가 주어지지 않을 때는 아이가 세상에 대한 불신감이 생긴다고 했거든요. 따라서 이 시기 아이들에게는 훈육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아이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근데 돌 전에는 사실 뭐 그렇게 훈육할 거리가 많지 않아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또 엄마를 힘들게 하는 행동이 있기는 하죠. 한 9개월, 10개월 이쯤 되면은 아이들이 뭐 활발하게 뭐 기거나 빠른 애들은 이제 걷거나 하면서 집안 구석구석을 막 돌아다니면서 탐색 활동을 하잖아요. 그럼 막 콘센트 구멍 쑤시려고 하고 유리그릇 막 다 집어 꺼내려고 하고 하는데 요럴 때에는 그냥 콘센트 막에 차서 꽂아 두시고 유리그릇 뭐 이런 것들 다 위로 올리시거나 해서 아이가 안전하게 마음껏 놀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겪은 것 같은데요. 요즘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방 가가지고 막 다 끄집어내고 막 난리인데 그 주방에 안전문을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저희 집은 주방 구조가 좀 좁아서 애매해서 그냥 진짜 다 위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밑에는 다 꺼내서 그냥 놀 수 있는 것들 맨날 꺼내가지고 놀고 그래 놀아라 이러고 저는 포기했죠. 또 돌전의 아이들이 이제 이유식 먹을 때 숟가락 엄청 떨어뜨리잖아요. 맞아요. 엄청 떨어뜨리죠. 통과 의례죠. 그쵸. 그래서 근데 이런 거 식사 예절 알려줘야 된다. 아니면 뭐 밥상머리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되게 어허 막 이렇게 맞아. 막 뭐 누가 숟가락 떨어뜨려 막 이러면서 혼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숟가락 떨어뜨리는 행동은 인지 발달을 도와주는 행동이거든요. 왜냐면 숟가락이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물건을 떨어뜨리면 물건이 바닥으로 떨어진다. 이런 식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행위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굉장히 저지레도 많이 하는데 저는 이 시기에 그냥 되게 자연스러운 탐색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떨어뜨리면 주워주고 저지레하면 그냥 나중에 닦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약간 포기했던 것 같아요. 저도 뭐 엄청 많이 주워줬던 기억이 나네요. 맞아요. 저도 많이 주워졌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너무 떨어뜨리는 데에 꽂혀가지고 밥을 안 먹는다 그러면은 약간 주워주는 거를 중단을 하고 다른 데로 관심을 돌렸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헉, 여기 봐라 여기 봐라 이거 뭐 있어?" 아니면 막 같이 막 노래를 부른다거나 이런 식으로 주의를 좀 환기해서 거기에서 약간 빠져나올 수 있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돌 이후가 되면 좀 자기 주장이 생기면서 때를 쓰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쵸, 그쵸. 이때의 훈육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돌 이후의 아이들은 아직 말을 완전히 다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엄마가 안 돼, 안 되는 거야, 위험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실 그런 정도는 또 이해할 수 있잖아요. 많은 부모님들이 고민하는 세 가지 상황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먼저 아이가 물거나 때리거나 이런 행동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시기 아이들의 공격적인 행동은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행동이기 때문에 어떤 도덕적인 잣대를 가지고 아이를 혼낼 필요는 없습니다. 또 무는 행동의 경우 양육자가 아이가 너무 귀엽고 예쁘다고 막 여기 물어보자 저기 물어보자 한번 깨물어보자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부모님 행동을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깨무는 경우라면 혜준이 같은 경우에 도의 전에 이런 깨무는 행동들이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아야 엄마 깨물면 아파 깨물면 안 돼 뭐 요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저기 봐봐 우리 절로 가볼까? 이거 뭐지? 이런 식으로 주의를 돌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돼 라는 메시지를 짧게 주고 이제 주의를 좀 다른 데로 환기시키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주의 전환, 방향 전환 이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기 봐라, 저기 봐라 하거나 요거 재밌겠다, 요거 갖고 놀자 이렇게 하는 거. 그런데 이 시기에 아이들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 단호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막 이러면 안 돼,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게 안 된다는 메시지가 정확하게 가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렇기 재밌는 행위를 한다고 생각해요. 놀이를 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안 돼라고 얘기할 때는 굉장히 단호하고 그냥 약간 건조한 어투로 안 돼,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단호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형제 자매 관계와 관련해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아이가 둘 이상 있으신 부모님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이제 둘째가 돌 정도 지나기 시작하면은 첫째를 막 이렇게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둘째는 첫째가 장난감을 갖고 있는데 그걸 뺏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첫째가 이제 안 뺏기잖아요. 그럼 첫째를 때리는 거예요. 그럼 그랬을 때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먼저 야 애기잖아 참아 너가 형이잖아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실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첫째 너무 억울하죠. 억울하죠. 그리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동생을 미워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동생이 너무 애기 같다고 하더라도 동생한테 먼저 형아 때리면 안 돼. 그럼 형아 아파. 이렇게 이야기하고 첫째한테도 어디 아팠어? 거기 꼬집었어 동생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첫째 반응이 훨씬 누그러진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물건을 던지는 행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물건을 던질 때 아이가 왜 던지는지 그 상황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아이가 물건을 던져서 그 물건이 어느 방향으로 날아가는지 궁금해서 던진다. 그러면 아이에게 던져도 되는 거, 던지면 안 되는 거 이거를 구별시켜 주는 거죠. 예를 들어 블럭은 던지는 거 아니야? 그런데 공은 던질 수 있어 해서 엄마랑 같이 공 주고받고 놀이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 시기 때는 사실 아이들이 멀리 공을 던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구니 마련해서 바구니에 쏙 넣는 그런 놀이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에 화가 나서 던지는 행동이 나타난다고 하면 이 시기 아이들은 이제 말로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행동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 블럭을 끼우는데 잘 안 끼워져서 화가 나서 블럭을 던졌다 라고 하면 저희가 영상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블럭이 안 끼워져서 속상했구나 라고 감정을 먼저 읽어주고 그래도 이렇게 블럭을 던지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해주고 다른 대안을 주는 거죠. 뭐 엄마랑 같이 한번 해볼까? 엄마가 좀 도와줄까?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해도 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라고 했을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빨리 주의를 전환시켜주는 거예요. 그 아이가 부정적인 감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뭐 아이를 안아서 뭐 다른 장소로 간다든지 아니면 아이의 주의를 다른 데로 환기시킨다든지 하는 게 더 좋은 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돌 이후에 아이들이 두 돌을 향해 가면서 정말 때가 절정을 이르잖아요. 이때는 어떻게 훈육을 하면 좋을까요? 지금 저희 둘째가 17개월인데 지금 한참 때가 생기고 있거든요. 사과를 잘라주는데 큰 조각으로 잘라주면 다 줄줄 흘리니까 먹기 좋게 한 입에 넣기 쏙 좋게 잘라줬거든요. 근데 이제 형아가 큰 조각으로 먹는 거를 보고 되게 노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달라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러면 그냥 그래 너도 이거 먹어. 다 줄줄 흘리고. 그래 줄줄 흘려라. 그러면서 줬어요. 이렇게 들어줄 수 있는 건 그냥 처음부터 들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때를 들어줄 수 없는 또 경우가 있잖아요. 저희 유진이 같은 경우에는 돌잔치 딱 끝나자마자 애기가 조금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거기는 거실에 컴퓨터가 있는 거예요. 그때 한참 집에서도 컴퓨터 뭐 자판 이런 거 두드릴 때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다른 장난감 다 안 보이고 자판만 막 미친 듯이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친구네 집고 다른 사람 집이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자판 만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얘가 완전 바로 뒤집어지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결국에는 자판 그 코드를 뽑아가지고 안 보이는 데다가 두고 뭐 다른 장난감으로 이렇게 주의를 환기시켰었죠. 그리고 아이들이 대형 몰이나 대형 마트에 가면 또 그렇게 때를 쓰잖아요. 맞아요. 그 두 돌 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저는 그런 적은 없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거 갖고 싶구나, 그거 신기하구나, 뭐 그렇게 감정은 읽어주되 근데 그거 사줄 수는 없어. 오늘은 장난감 사는 날 아니야. 그러고 절로 가보자. 근데 애가 막 운다. 때를 계속 쓰고 들어눕는다. 그러면은 그냥 얼른 안고 마트 밖으로 나오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또 아이에 따라서는 이런 대형마트의 화려함과 막 알록달록 이런 게 너무 유혹적이고 너무 갖고 싶고 너무 재밌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시기에 그런 친구들한테 야, 때 쓰지 마, 참아, 들어눕지 마 이렇게 말한다고 해도 절대 안 먹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조금 심하다 싶으시면은 요 시기 때는 잠시 대형마트를 가지 않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 하면은 그때는 평소에 아이가 이제 집에서 좋아하는 장난감, 손에 줄 수 있는 장난감을 좀 챙겨 가시던가 아니면 간식거리를 챙겨 가서 쉽게 이제 주의 전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대비를 하는 게 좋고요. 그런데 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아이는 이제 그런 상황에 노출되면은 갖고 싶고 떼쓰고 들어 누울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럴 때는 번쩍 안아서 얼른 마트를 또 빨리 나와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두 돌 전에 사실 아이들이 그렇게 훈육하거나 혼낼 일이 사실 많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화가 나는 순간들이 있긴 있죠. 맞아요. 근데 그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엄마 자체가 약간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고 지칠 때 그럴 때 감정이 좀 올라오고 조절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두 돌 전 아기 키우시는 분들은 많이 힘들잖아요. 체력적으로도. 제 얘기네요, 제 얘기. 17개월인데, 저도 이제 아침에 애 둘을 다 챙겨가지고 막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막 아침에 난리를 치고 그러면은,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표정이 굳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애가 이것저것 막 꺼내고 놀고 말썽 피우는데 거기에 대해서 스무스하게 반응을 못한다. 그러면 그날은 좀 일찍 자요. 체력이 받쳐줘야 이제 다정함도 생기더라고요. 너무 기분이 안 좋다 그러면 뭐 커피를 한 잔 사 마신다거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듣는다거나 이렇게 엄마도 좀 자기를 돌봐주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시간이 진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그 스트레스 관리법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이번 영상에서는 두 돌 전 아기의 훈육과 3가지 상황에서 부모의 대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었는데요. 이 시기에 아기들은 안 되는 거, 되는 거 구별 단호하게 해주시고 안 되는 걸 아이가 계속 했을 때는 얼른 주의 전환시켜주고 방향 전환시켜줘서 그 상황을 모면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답일 것 같아요. 다음에는 두 돌 이후의 훈육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저희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저희 아육독 채널 꼭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시고 알람도 따르릉 울려주세요. 육아동지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